저는 오랜만에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음식이 나왔고요. 안 들리는 안 것 들려요? 같은데? 예, 요걸로 드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원식입니다. 정말 17년 동안 이렇게 할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뵀던 사장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다는 걸 오늘 다시 느낀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17년 전에 어떻게 문화가 이제 녹조를 발생을 시키고 이게 전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겠다 이런 걸 갖게 되셨는지, 어떤 신념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서른 제도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언론인으로서 이런 걸 갖기 되게 어렵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씩 이렇게 그럴까요? 예. 잊어버리실까봐 나중에. 그때 뭐 벌써 제가 녹조 독소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때 보로 강을 막으면은 녹조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미 그때 당시 그렇게 보고서도 냈고, 학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다 깔아뭉개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그 근처에 낙동강도 있었고, 모래톱에 좀 올라가면은 맑은 물이 흐르고, 그래서 모래톱이 물을 씻어서 맑고 이런 부분들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모래를 다 파내고 강을 막는다는 거는 강을 망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걸 그때는 물을 공급해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죠. 그때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일단 물을 많이 가두겠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운하로까지 처음에는 연결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대강 근처는, 사대강은 원래 가장 물이 많은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가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숨은 뜻이 있는 그런 사업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삶의 어떤 경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신념도 갖고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사대강 할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이제 산골이기 때문에 물 옆에 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홍수가나 계속 모래가 쌓이다 보면 논 옆에까지 차 올라오고, 그럼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논이 다 잠겨서 쓸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그런 역할들을 사대강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변질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사대강 본류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대강 본류는 홍수가 안 나고 있었어요, 이미.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홍수가 났다는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본류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렇죠. 한 70년대 중반.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수도 많이 났고, 본류에서도 제방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났죠. 그렇지만은 제방 정비가 굉장히 많이 됐고, 적어도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본류에서 그 어떤 그 큰 홍수가 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준설 부분은 그 지금 이명박 씨는 그때 당시에 저 선전하기를 우리나라 강이 자꾸 이렇게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이거를 파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준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을 측량한 기록들을 쭉 보면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설을 그만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명박이 이제 수십 6m 만들면서 준설을 가장 많이 한 거지만 그 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그 모래 그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모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 사업하던 당시에 강바닥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준설을 안 해서 강을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치가 건강을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보면서 다시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이 제일 이 영화를 많이 보고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꾸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아까 그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만 더 그 핵심적으로 쇼츠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많이 공급을 하시면 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안녕하세요. 합심이상 홍비정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잘 봤고요. 2월 보다가 보니까 이거를 극영화로 만들어도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선거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이제 4대강 파기하자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녹조도 생기고 그 농사도 이제 망치게 되고 거기 수도권에 그 쌀을 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그걸 샀다가 피해를 보게 되고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교수 등 전문가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이 선동하고 언론이 그 보설 수구 언론들이 선동에 동참하고 그런 그 엄청난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전체적으로 환경 그 문제를 얘기하는 영화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혹시 그런 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하이점. 예. 시나리오를 좀 써주시면 한번 어떠실까요? 만들어주셔야 돼. 예, 예. 최성호 PD님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참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영화를 실제로 한번 봤는데 오늘 최 PD님 대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예. 다시 왔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노조를 만든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파리 특파원을 했던 김기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때 청와대에서 춘추관장 했었고요. 지금은 바른언론실천연대라는 언론개혁운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대부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최 PD님이 원래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지만 원래는 강원도 인제분입니다. 아버님 이제 직업군인 때문에 글로 대구로 옮겨간 분인데 전형적인 TK지 않습니까? 근데 전형적인 TK 이명박을 그렇게 공격할 때 주변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없었는지. 왜냐면 하나만요. 저도 사실 이명박 정권 때 그 차관급의 게임위원장을 하다가 잘렸거든요. 정현주 사장이랑 똑같이. 네. 그 얘기를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는 MBC 사장도 하셨는데 다시 뉴스타파 일선 기자로 갈 때 가서 이제 일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았습니까? 근데 대구도요 만만치 않게 방골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래 굉장히 그 방골들이 많고 그쪽 방골들은 또 더 심한 방골입니다. 오히려 그 굉장히 그 꼴통 그 보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뭐랄까
또 뭉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요즘 꽤 많이 투표를 하면은 표도 꽤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 22%밖에 못 받았거든요. 너무 그렇지 심합니다. 말입니다. 아 정말. 근데 하여튼 뭐 그리고 제가 하여튼 뭐 한마디만 드리면은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는 안 나갑니다. 네, 그럴 줄 그래서 알았어. 네네. 그 뭐 처음에 좀 나가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그 사장을 했던 건 제가 뭐 사장 역할을 굉장히 즐거워서 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 역할에 대한 판단 때문에 했던 거고 제가 돌아올 때 그 옷을 벗을 때는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그 옷을 벗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후배들이랑 같이 서로 교류하고 아껴가면서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사는 것이 저로서는 뭐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진짜 현장에서 취재할 때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새 근데 후배들이 만날 때 좀 두려운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환갑이 한뭐 2, 3년 정도 남았고 다 비슷한 연배거든요. 선배님보다는 이제 아래지만 근데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임원으로 올라간 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있는 분인데 막 혼내세요. 현장 취재해라. 왜 기획을 하지 않느냐. 너는 더 일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2차쯤 가면 눈치 보다가 저기 딱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막 그렇습니다. 예. 또 예, 저쪽부터. 안녕하세요. 시민 문혜성이라고 하고요. 먼저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오늘 1989년이래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년간 같이 추적해 오신 분들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세승호 PD님, 감독님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크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추적인데요. 언제 추적을 끝내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피디님, 감독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월 30일 날 피디 수첩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14년 만에 다시 앉은 PD 수첩 스튜디오 이명박, 김재철, 이진숙 씨에게 보여주고 싶네요라고 쓰셨는데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 초점이랑 그 맥락이랑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PD 수첩은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30일 날 뭐 PD 수첩에서 아마 이번에 영화 추적 상영이 되면서 PD수첩에서 아마 그동안 자기네가 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라는 약간의 반성?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배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자기네도 이제 좀 그 영화도 좀 소개를 하면서 4대강 제자연화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후배들이 지금 열심히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그 문제를 한번 해가지고 PD수첩에서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방송이 좀 크게 나오면 그 흐름을 타고 이 영화를 무료 공개를 하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죠. 추적을 언제 끝내실 추적을 뭐 언제 끝낸다는 거는 기약이 없고 저는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계속 하고 싶죠. 계속 하고 싶고 그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능력이 되는 한에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영광.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 보는데요. 아이고. 예, 그 뭐 세 번째 봐도 그 제일 조금 공포스러운 장면이랄까.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상영회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거 주최했던 이제 후배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 낙동강 쪽에 왜 그 녹조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제 대표님이 괜찮냐 이거 알갱이들 이제 거의 뭐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뭐 한 세 번째 오늘도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인데 물론 뭐 제자연화도 중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호체도 해야 되지만 당장 이제 그 녹조로 이제 그 쌀이나까 이제 그쪽도 다 이제 오염이 돼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그 검사하셨을 때 그 어르신들하고 다 노출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뭐 가장 좀 충격적인 건 이제 아이들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경우 사실 이제 환경부도 환경부지만 이거는 조금 어떤 국가 차원에서 좀 그쪽 지역에 물론 그분들 영화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벌써 한 수년간 이제 노출이 되셨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공적인 조사나 이런 게 좀 돼야 그런 움직임들은 좀 없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 환경부하고 그 환경단체 활동가 그리고 이제 경북대 그 이승준 교수님 같이 이제 공동으로 녹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조 독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조금 그 녹조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날씨를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녹조가. 그런데 어쨌든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동안 환경부는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없다, 안 나온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독소는 뭐 당연히 있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정부로부터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경남교육청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게 낙동강하고 가까운 지역에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떨 것이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독소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면 아마 이어서 그런 단계로 연구나 조사가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자연화 문제와 더불어서 그 해당 지역의 역학조사 부분도 진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차 관람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더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여기 영화관에서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원술리 행사는 매달 있으니까요. 10월 이후의 행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